외인 3명을 다 제쳤습니다. 오스틴, 디아즈, 카메론. 5월 한 달 동안 이 셋보다 더 잘 친 타자는 기아 20세 박재현이었습니다. 박재현이 5월에 친 타율이 4할 5푼, 40타수 18안타입니다. 같은 기간 오스틴이 4할 9리, 디아즈 3할 7푼 8리, 카메론 3할 7푼 1리였거든요. 검증된 외인 셋 위에 20세 신인 한 명이 올라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기아는 박찬호가 빠진 1번 타자 자리에 박재현을 넣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달 반짝이 아니라는 걸 박재현 자신의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먼저 분모부터 한 번 더 깔고 가겠습니다. 박재현이 5월에 친 4할 5푼은 40타수 18안타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20타수 9안타 같은 표본이 아니라 한 달을 거의 매일 1번 자리에서 풀로 뛰며 쌓은 40타수예요. 표본이 작아서 우연히 부풀려진 수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5월 한 달 검증된 외국인 타자 3명 위에 박재현이 올라갔습니다. 오스틴이 4할 9리, 디아즈가 3할 7푼 8리, 카메론이 3할 7푼 1리였거든요. 이 셋이 어떤 선수냐면 메이저리그 출신이거나 KBO에서 이미 한 시즌을 검증받은 거포들입니다. 그 위에 20세 한국 신인 이름이 한 줄 더 얹혀있는 겁니다. 리그 전체로 시야를 넓혀도 박재현 5월 타율은 5위였습니다. 기아 팬 입장에서 보는 4할 5푼이 아니라 KBO 30개 가까운 주전야수 명단을 통째로 펼쳐놓고 비교했을 때 5위라는 얘기예요. 40타수 분모에 리그 5위라는 좌표까지 붙으면 이 숫자가 한 달 운빨이라고 우기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추세도 같이 따라옵니다. 박재현은 최근 10경기 타율이 4할 5푼입니다. 좀 더 좁혀서 최근 4경기를 보면 17타수 9안타, 5할 2푼 9리예요. 거기에 5월 8일부터 12일까지 4경기 연속 멀티히트, 3안타, 2안타, 2안타, 2안타로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5월 안에서 4안타 경기만 2번 있었고요. 한 달 평균이 그냥 평균이 아니라 최근으로 올수록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인 겁니다. 그러니까 박재현의 5월은 단순히 한 달 반짝이 아니라 5월 안에서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마무리되는 중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외인 3명을 다 제쳤다는 한 줄이 분모 40타수, 리그 5위, 최근 4경기 5할 2푼 9리라는 3겹의 데이터로 동시에 받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인 3명을 한 달 동안 제쳤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20살 신인이 작년에 어떤 선수였는지입니다. 작년 박재현의 타율은 8푼 1리였습니다. 58경기를 뛰면서 69타석을 받았는데 안타가 거의 안 나왔어요. 3타점, 11득점. 신인 자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지만 1군 성적표는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선수가 3할 3푼 9리를 치고 있습니다. OPS는 0.922, 8푼 1리에서 3할 3푼 9리, 타율 기준으로 4배가 넘는 도약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신인 한 명이 한 시즌 만에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작년 그 8푼 1리짜리 1군 데이터와 동일한 사람이 외인 3명을 제친 데이터를 찍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재현이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2025년 후반기에 2군 퓨처스리그에서 타율 2할 9푼 6리를 찍어두면서 반등 발판을 깔아뒀어요. 대학 갈 자리 대신 인천고를 졸업하고 곧바로 1군에 던져졌던 좌투자타 외야수가 한 시즌 무너지고 2군에서 다시 감을 잡은 다음 올해 폭발한 흐름이거든요. 1년을 견디고 나온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박재현이 1번 타순에 배치했을까요? 이 자리는 원래 박찬호 자리였습니다. 박찬호는 2025년 11월에 두산과 4년 80억 원 FA 계약을 맺고 떠났거든요. 기아 입장에서는 시즌 내내 자기 자리를 지켜주던 리드오프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보상 선수로 홍민규와 보상금 9억 원이 들어왔지만 1번 타자 한 명이 빠진 공백을 그게 메워주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빈자리가 생기면 보통 팀 내부에서 후보가 차오르기 마련인데 기아의 1번 후보들은 시즌 초반 전부 무너졌어요. 김우령이 1번에서 7경기 31타석을 받았는데 타율 1할 4푼 8리에 출루율 2할 5푼 8리. 호주 아시아 쿼터로 들어온 제리드 데일도 1번 14경기 66타석에서 타율 2할 5푼 9리, 출루율 3할 2리에 그쳤습니다. 1번 타순에서 출루율 3할도 못 채운 두 후보가 차례로 무너진 자리였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 박재현이 들어왔습니다. 1번 타순 15경기에서 타율 3할 4푼 4리, 출루율 4할, OPS 1.042. 출루율 기준 한 줄만 놓고 봐도 김호령과는 약 1할 5푼, 데일과는 약 1할 차이가 납니다. 같은 1번 자리에서 같은 시즌, 다른 선수들이 만든 표본까지 옆에 두고 보면 차이가 더 또렷해지거든요.
다른 대안이 무너진 자리에 박재현이 자기 데이터로 답을 낸 거예요. 그런데 박재현이 진짜 1번 타자 체질이라는 증거는 이 비교 수치가 아니라 박재현 자신의 데이터 안에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의심해 볼 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1번 타순에 박재현을 두니까 잘 친 걸까요? 아니면 박재현이라는 선수가 원래 잘 치는 타자라서 1번에 갖다 놓은 걸까요? 같은 시즌, 같은 유니폼, 같은 선수, 타순만 바꿔서 본 수치예요. 박재현이 1번 타순으로 들어간 경기는 15경기입니다. 타율 3할 4푼 4리, 출루율 4할, OPS 1.041, 장타율 6할 4푼 1리, 승리 기여도를 누적한 WPA는 0.556입니다. 같은 박재현을 9번 타순에 놓은 경기는 14경기입니다. 타율 3할 1푼 9리, 출루율 3할 6푼, OPS 0.72, 장타율 3할 6푼 1리, WPA 0.315. 타율은 9번에서도 3할대를 찍어줍니다. 타율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아래 수치가 갈라집니다. OPS는 1.041에서 0.722로 떨어집니다. 장타율은 6할 4푼 1리에서 3할 6푼 1리로 거의 절반이 됩니다. 승리에 기여한 WPA도 1번 자리에서 9번 자리보다 1.7배 더 누적했어요. 같은 선수 맞습니다. 타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출루와 장타에서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게 단순히 1번을 잘 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박재현이라는 타자의 성격이 9번보다 1번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출루로 나가고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는 주루까지 묶어서 1번 자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수치만으로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부산 롯데전 8회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스코어가 팽팽한 상황에서 박재현이 타석에 들어섭니다. 8회 첫 번째 장면, 박재현이 기습번트를 댑니다. 번트가 그대로 안타가 됐어요. 1루에 살아나갑니다. 두 번째 장면, 박재현이 곧바로 2루 도루를 시도합니다. 도루 성공. 1번 타자가 출루한 직후 스스로 한 베이스를 더 가져옵니다. 세 번째 장면, 김선빈의 타구가 3루 쪽 땅볼이 됩니다. 3루수가 1루로 송구하는 그 찰나에 박재현은 2루에서 3루까지 한 베이스를 또 더 갑니다. 타자가 친 게 아니라 박재현이 가져온 베이스예요. 네 번째 장면, 2사 1, 3루에서 아데를린 로드리게스가 적시타를 칩니다. 박재현이 3루에서 홈을 밟습니다. 결승 득점이 들어옵니다. 이범호 감독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2루에서 3루로 간 게 롯데 마무리 김원중한테 큰 프레스였을 거라고요. 한 베이스가 한 게임을 바꿨다는 평가입니다. 번트 안타, 도루, 한 베이스 더, 그리고 홈인. 4단계가 전부 박재현 한 사람이 만든 시퀀스입니다. 시즌 8도루 1실패라는 누적 수치도 이 한 경기 안에 그대로 압축돼 있어요. OPS 1.041이라는 숫자가 영상으로 보이면 이런 모양입니다. 1번 타순의 박재현은 그냥 잘 치는 게 아니라 출루와 주루까지 묶어서 1번 자리를 완성시키는 타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박재현은 기아 1번 자리를 자기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시야를 KBO 바깥으로 넓히면 5개월 뒤 또 한 번의 비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박재현은 2026년 신인왕 자격이 없습니다. KBO 신인사는 작년에 1군에서 60타석을 넘기지 않아야 자격이 유지되는데 박재현은 2025년에 69타석을 소화했거든요. 9타석 차이로 자격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활약은 신인왕 후보의 활약이 아니라 1군 주전 자리를 가져온 활약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계를 짚고 나면 다음 무대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본 아이치와 나고야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야구는 정식 종목으로 확정됐고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는 류지영 감독 선임이 보도된 상태입니다. 외야 자원으로 거론되는 이름이 박재현, 하나 문현빈, 롯데 윤동희, 두산 김민석, 삼성 김지찬 5명입니다. 대표팀 공식 발표는 아니고 매체 거론 단계입니다. 거론된 5명 중에 지금 시점에서 수치를 맞붙여 볼 수 있는 건 2명입니다. 문현빈이 시즌 타율 3할 1푼 1리에 7홈런입니다. 김민석은 5월 11일 기준 시즌 타율 2할 9푼입니다. 같은 5월에 박재현이 찍은 4할 5푼이 검증된 후보군 안에서는 가장 또렷한 수치입니다. 물론 5개월이 남았습니다. 박재현이 이 페이스를 시즌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9월 19일이 답해줄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5월 한 달 20세 신인 1명이 외인 3명을 다 제쳤습니다. 그건 1번과 9번 스플릿에서 본인 데이터로 증명됐고 기아 1번 자리는 그 시점부터 박재현의 자리가 됐습니다. 신인왕 자격은 이미 없지만 9월 일본 아이치에서 같은 비교가 한 번 더 기다리고 있죠. 결국 야구는 표본이 쌓일수록 그 선수의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박재현이 이 페이스를 어디까지 유지할지
계속 데이터로 추적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재현의 데이터가 놀라우셨다면 좋아요 한 번이 다음 분석에 힘이 됩니다.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